2025년 가을, 충청남도 계룡산.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등산로에서 한 등산객이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낡고 색이 바랜 배낭. 흙과 낙엽 속에 반쯤 묻혀있던 그 배낭에는 30년도 더 된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고 배낭 안에서 발견된 것은 학생증 한 장이었습니다. 박민수, 1987년 10월 17일. 바로 그날 계룡산에서 사라진 대학생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박영철입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는 단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헤매왔습니다. 그날 밤 계룡산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부터 3부에 걸쳐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1987년 10월 17일 토요일 아침, 동생 민수는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집을 나섰습니다. 형, 이번 주말에 계룡산 가요. 산악회 친구들이랑. 25. 대학교 3학년이던 민수는 산을 좋아했습니다. 그날 함께 떠난 사람은 모두 5명이었습니다. 민수와 산악회 선배 2명, 후배 1명, 그리고 민수의 연인이었던 수진. 수진은 민수보다 1살 많았습니다. 차분하고 따뜻한 성격의 초등교육과 학생이었죠. 오전 8시, 서울에서 출발한 그들은 오후 3시쯤 계룡산 동학사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가을 산은 아름다웠습니다. 단풍이 절정을 이루던 시기였고 주말이라 등산객들도 많았습니다. 민수 일행은 동학사 계곡을 따라 올라가 적당한 야영지를 찾았습니다. 저녁 7시쯤 그들은 계곡 옆 평평한 터에 텐트를 쳤습니다. 오늘 밤 별 정말 많이 보이겠다. 민수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수진이 나중에 제게 말해줬죠.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그들은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평범한 대학생들의 평범한 가을 야영. 그 순간까지는 그랬습니다. 밤 11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굉음. 마치 대형 차량이 지나가는 것 같은 소리. 하지만 그곳은 야영 금지 구역 너머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뭐지? 저 소리?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호기심 많은 성격이었던 민수는 카메라를 들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수야, 위험해. 돌아와. 수진이 불렀지만 민수는 손을 흔들며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줘. 도와줘.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진과 나머지 일행이 급히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었고 얼마 못 가 수진은 발을 헛디뎌 계곡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수진은 무언가를 봤습니다. 불빛, 차 불빛 같은 거, 그리고 사람들, 군인 같은. 수진의 희미한 기억입니다. 그 후 수진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6시, 다른 등산객이 계곡에 쓰러져 있는 수진을 발견했습니다.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은 채였습니다. 즉시 119가 출동했고 수진은 대전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민수를 포함한 나머지 4명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야영지에는 그들의 배낭과 텐트, 그리고 아직 타고 있는 모닥불만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대규모 수색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때 28살 KBS 사회부 기자였습니다. 동생이 실종됐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계룡산으로 달려갔습니다. 부모님은 통곡하셨습니다. 민수야, 우리 민수야. 경찰과 소방서, 그리고 자원봉사자까지 포함해 300명이 넘는 인원이 투입됐습니다.
헬기까지 동원됐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2주가 지나도 아무런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발자국도 흔적도 심지어 의류 조각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들이 공기 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저는 기자로서 그리고 형으로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상한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수색 2주째가 되던 날, 저는 현장 지휘를 맡은 최태식 경사를 만났습니다. 32살의 젊은 경찰이었던 최 경사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의 얼굴엔 뭔가 이상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박 기자님, 이거 뭔가 이상합니다. 최 경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4명이나 되는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까? 그것도 그렇게 좁은 지역에서요. 더 이상한 건 최 경사는 주위를 둘러본 뒤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윗선에서 자꾸 수색 범위를 제한하라고 합니다. 야영지 주변만 집중 수색하라고요. 왜죠?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야영지에서 2km 떨어진 곳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거든요. 최 경사는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흙 위에 찍힌 묘한 자국들. 이게 뭡니까? 군화 자국입니다. 그것도 여러 명이.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사진. 나무에 묶여있던 군용 로프의 흔적. 민간인 등산객이 쓸만한 게 아닙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군대가 관련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최 경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최 경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박 기자님, 제가 찍은 사진들 모두 제출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수색을 축소한다고 합니다. 수색 시작 30일째 되던 날, 경찰은 공식적으로 수색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사고사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시신도 유골도 그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절규했습니다. 시신이라도 찾아주세요. 제발.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계속 취재했습니다. 야영지 인근 마을 주민들을 인터뷰했고 그곳에서 이상한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큰 차들이 지나갔어요. 군용 트럭 같았는데 70대 노인의 증언이었습니다. 계곡 쪽에서 고함 소리도 들렸고요. 하지만 무서워서 나가보진 못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보니까 산 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차바퀴 자국이 있더라고요. 큰 차. 하지만 경찰이 와서 조사하기도 전에 누군가 그 자국을 지워버렸어요. 저는 이 증언들을 기사로 쓰려 했습니다. 하지만 데스크에서 기사가 반려됐습니다. 근거가 부족해. 그리고 이건 너무 민감한 사안이야. 1987년 군사 정권 말기였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묻혔습니다. 민수는 실종자로 사고사로 기록됐습니다. 부모님은 시신도 없이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수지는 3개월 만에 퇴원했지만 그날 밤의 기억을 거의 잃었습니다. 최태식 경사는 얼마 후 다른 지역으로 발령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KBS를 그만뒀습니다. 진실을 보도할 수 없는 기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독립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되어 38년 동안 이 사건을 추적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 가을 계룡산에서 발견된 민수의 배낭. 그것은 마치 신호 같았습니다. 아직 진실을 밝히지 못했잖아. 저는 다시 계룡산으로 향했습니다. 38년 전 그날처럼 단풍이 물들어가는 산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민수야, 형이 끝까지 진실을 밝혀낼게. 그리고 저는 알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숨겨졌던 증인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그들이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라는 것을. 다음 편에서는 최태식 전 경사의 증언이 공개됩니다. 38년간 침묵을 지켜온 그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그날 밤 저는 봤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계룡산 인근에서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던 한 인물. 지금은 제게 거물이 된 그 사람과의 연결고리가 드러납니다. 1987년 10월 17일 밤, 계룡산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미제 사건이나 숨겨진 이야기를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진실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